안녕하세요. 민지쌤입니다. 오늘도 민지쌤과 함께하는 문법의 개념 시간이에요. 오늘도 천천히 개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3강이죠. 오늘은 의문 변동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의문 변동 중에서도 받침 발음을 좀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받침 발음 규칙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우선 받침 발음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오늘은 의문 변동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의문 변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변동이라는 것은요, 한 의문이 다른 의문과 결합할 때, 그러니까 두 개의 의문 이상이 만나게 될 때 그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좀 달라지는 현상을 뜻해요. 자, 글자를 통해서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글자 이렇게 두 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의문 변동이 일어날 때는 항상 위치가 좀 많이 일어나는 위치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이렇게 대각선의 위치에서 주로 의문 변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앞에 글자의 받침 발음과 뒤에 글자의 초성에 해당하는 애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부분에서 주로 만나서 변동이 일어나요. 자, 우리 왜 이렇게 의문 변동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을 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이어지면서 말을 하죠. 이것은 바로 발음의 경제성과 표현의 명료화 때문인데요. 말을 할 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말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의 들을 때도 조금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음의 경제성과 표현의 명료화 때문에 우리는 의문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의문 변동은요, 크게 네 가지 유형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씩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자, 두 개의 의문이 만날 때 교체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교체는 우리가 두 개의 의문이 만났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걸 뜻해요. 자, 그 다음에 탈락은 쉽죠? 탈락은 두 개의 의문이 만났을 때 둘 중에 무언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만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첨가는요, 두 개의 의문이 만났을 때요, 둘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냈나 봐요. 그래서 없던 의문이 하나가 새로 더 낑겨서 생기는 걸 우리가 첨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약은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두 개의 의문이 만나서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A와 B가 새로운 C로 되었다고 하지만 이 C 안에는 A의 속성과 B의 속성이 두 개 섞여져서 하나로 나타나는 걸 뜻합니다. 자, 이렇게 의문 변동은요, 크게 보아서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규칙들을 볼 건데, 그 규칙들을 공부할 때마다 그 규칙이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거에 속하는지까지 정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받침 발음 중에서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는 규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절이라는 건 한 글자를 뜻한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었죠. 의문 공부할 때 그 음절의 끝소리라는 건 한 글자의 받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발음할 때 우리는 몇 가지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단어들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부엌, 박, 낫, 그 다음에 무릎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이런 단어들을 발음할 때는 그냥 부엌 이렇게 말을 하지 부엌, 박, 낫, 무릎 뭐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영어라면 우리가 이렇게 S 발음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발음이 다 나긴 하는데 우리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다르게 이렇게 받침 발음 소리 끝까지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발음할 때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발음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하는구나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규칙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건지 봅시다. 자, 바로 우리 자음의 자음이 어떤 음절의 끝에 받침 발음으로 오게 되면은요, 여기 7개의 자음으로만 발음이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용. 시옷의 받침은 없죠? 우리 시옷 받침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받침 글자가 오던지 간에 이 7개 중에 소리를 발음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위에 것들을 발음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부엌가 아니라 비슷한 글자로 바꿔주면 되겠죠? 부엌,
이렇게 바꿔주고요. 우리는 모국어 하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고 했죠. 대체로 비슷한 걸로 여러분이 바꿔주면 돼요. 자, 이것도 기억으로 바꿔주고요. 얘네는 다 다른 글자의 모양이지만 발음을 해보면 우리가 다 똑같이 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디귿 받침으로 소리를 내줍니다. 그 다음에 무릎 할 때도 가장 비슷한 소리, 무릎, 비읍으로 받침이 나죠?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쓸 때랑 다르게 발음을 할 때는요, 음절 끝에서 이 7가지의 자음으로만 바꿔서 발음을 해준다라는 게 바로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할 때는요, 방법이 조금 여러 가지 몇 가지로 나눠요. 우선 뒤에 자음이 오거나 혼자 쓰이면은 방금 공부했던 규칙 그대로 바로 적용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꽃받침이라는 있을 때는 우리 쓰이지 않는 치읓받침이 되어 있네요. 이걸 뭘로 바꿔줘? 자연스럽게 발음을 해보면 영상이 여기 좀 가리네요. 가렸지만 우리 발음을 해보면 디귿 받침, 꽃 할 때 그것을 디귿 받침으로 바꿔줘서 꽃받침 요렇게 소리가 나죠. 자, 그러면 뒤에 자음이 오거나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뒤에 모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선 조금 복잡해요. 자, 모음이 올 때는요, 우선 그 모음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갈립니다. 자, 뒤에 의미가 없는 모음이 와요. 이런 걸 우리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뒤에서 형태소를 배울 때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일단은 그냥 의미가 없는 모음은 형식 형태소다라고만 기억을 해둘게요. 자, 의미가 없는 모음이 올 때는요, 어떻게 되냐. 받침이 그대로 연음되어서 발음돼요. 연음이라는 것은요, 그대로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발음된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받침으로 온 글자가 뒤에 모음으로 얹어져서 소리낸다라고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뒤에 보면 이라는 조사는 의미는 특별하게 없죠. 그냥 조사로서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음이에요. 이럴 때는요. 받침에 있는 꽃 할 때 받침, 치읓 받침이 그대로 뒤에 모음으로 연음이 되어서 발음돼요. 그래서 우린 자연스럽게 꽃이 요렇게 발음을 하죠. 자,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항상 연음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음운 규칙으로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뒤에 의미가 있는 모음이 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우리가 연음이 되기 전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그 뒤에 연음이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꽃의 위에 있다라고 해서 꽃위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는요, 위에 연음이 되는 것처럼 꽃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규칙이 먼저 적용돼요. 우리는 받침 발음으로 치읓이라는 걸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음 디귿으로 바꿔주죠. 그럼 디귿 받침의 꽃, 그 다음에 위라는 글자가 연결되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연음이 되는 겁니다. 대표음으로 바꿔준 다음에 연음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발음할 때 이렇게 꼬뒤라고 자연스럽게 발음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때는요, 자음이 오거나 혼자 쓰일 때랑 모음이 올 때랑 조금 양상이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좀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좀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받침에는요, 항상 한 개의 의무만 오지 않죠? 우리 겹받침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겹받침이 올 때는 또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두 번째 받침 발음 규칙이라고 해줍시다. 자, 일단 단어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런 단어 우리 많이 보죠? 그리고 이런 단어도 쉽게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받침이 모두 겹받침으로 왔어요. 그래서 두 개의 의문이 와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이렇게 겹받침이 왔을 때는 우리 어떤 규칙? 자음분 단순화라는 규칙을 적용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음절의 끝에, 그러니까 받침의 자음이 겹받침으로 오면은요. 두 자음 가운데 하나는 떨어져 나가 탈락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로만 발음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둘 중에 뭐가 떨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모국어 화자기 때문에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걔네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기억을 미리 해두면 좋겠죠. 일단은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단어들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단어 이거 우리 자연스럽게 읽어보면 어떻게 읽죠? 3 요렇게 읽죠. 굳이 리을 미음 발음을 두 개 다 하려고 영어처럼 3 뭐 이렇게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린 자연스럽게 3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는 리을이 떨어져 나간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발음해 봅시다. 얘는 그렇지. 넉 이렇게 하니까 시옷이 떨어져 나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자주 말하는 단어죠. 얘는 갑. 그렇지. 얘도 시옷이 떨어져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 이 단어는 조금 익숙치 않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런 건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이 단어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바로 읍다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다르잖아요. 선생님 둘 중에 하나 떨어져 나가는데 비읍은 없네요. 자, 여러분들 아까 음절 끝소리 규칙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읍다라고 보니까 우리 리을이 바로 떨어져 나갔다는 걸 우선은 알 수 있죠. 그러면 받침에 피읍이 남았는데 우리는 받침 중에 피읍을 발음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말로는. 그래서 피읍이 뭘로 바뀌어? 그렇지. 비슷한 비읍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해서 자음군 단순화라고 따로 이름을 좀 붙여준 겁니다. 겹받침이 발음될 때는요. 자, 그래서 결론 읍다 할 때는 여기 받침 둘 리을과 피읍 중에 리을이 떨어져 나가고 피읍만 남았다. 근데 피읍은 발음할 수 없으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비읍으로 소리가 나서 읍다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 그럼 뒤에 따는 뭐예요? 자, 요거는 뒤에 된소리로 바뀌게 되는 규칙이 또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또 배우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지금은 받침 발음에만 좀 유의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자음군 단순화도요. 아까 음절 끝소리 규칙처럼 좀 변화하는 양상들이 좀 있어요. 아까랑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음이 오거나 뒤에 자음이 오거나 혼자 쓰이면요. 그냥 바로 규칙을 먼저 적용을 하세요. 예를 들어 보면요. 삼, 속 이렇게 할 때도요. 뒤에 자음이 왔네, 속이라는 단어. 그럼 규칙 먼저 적용해요. 리을, 미음 중에서 리을이 떨어져 나가면 또 안 보이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삼, 속 요렇게 자음군 단수나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규칙이 그냥 적용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모음이 뒤에 오면 어떻게 되냐? 아까랑 패턴이 똑같아요. 자, 의미가 없는 모음이 뒤에 오면은요, 받침 하나가 그대로 연음되어서 발음돼요. 선생님, 그럼 어떤 게 연음돼요? 뒤에 모음에 가까이 있는 게 그냥 연음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계속 아까 봤던 단어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그럼 우리 삶이 참 힘들다. 삶이 이렇게 발음을 하죠. 바로 이라는 의미 없는 모음 앞에 가까이 있는 미음이 연음되어서 발음돼요. 그러면 이렇게 삶이 이렇게 소리가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뒤에 의미가 있는 모음, 실질 형태소가 왔어요. 그럴 때는 아까 음절 끝소리처럼 규칙이 먼저 적용돼요.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에서는 받침 하나가 떨어져 나가겠죠?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연음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삶의 안이라는 단어로 삼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럴 때는요. 안이라는 우리 의미가 있는 모음이 왔죠? 그럴 때는 삼예를 규칙을 먼저 적용해요. 하나가 떨어져 나가겠죠? 리을이 떨어져 나가면 미음만 남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연음을 하면 우리 사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얘만 따로 떨어져 나서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문장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받침 발음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규칙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받침에 하나의 음운이 온다라고 하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겹받침이 왔다라고 하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요.
자, 요 규칙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좀 앞에서 봤으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로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면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 처음에 기억하나요? 음운 변동을 교체, 단락, 첨가, 축약 이렇게 네 가지 크게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배운 두 규칙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절 끝소리 규칙은 네 가지 규칙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7가지 외의 받침이 왔을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에 7개 중에 하나로 바꿔준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교체에 해당하고요. 자음군 단순하는 겹받침이 왔을 때 하나가 탈락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탈락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오늘 받침 발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규칙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음운 변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동화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네, 복습과 좋아요는 민지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